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수요일에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면 촌티를 좀 벗고 번지르르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떤 일인지 거지갑이라는 별명이 좀 요상하죠? 거지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실제로 뵈니 반듯하신데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6분의 패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올해 박 의원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네, 맞습니다. 네. 득표 1위. 득표 1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입성했고 등려를 하셨다면서요? 예, 결혼 한 13년 만에 아이가 생겨가지고요. 우와. 지금 한 140일쯤 됐습니다. 예. 빨리 가셔야 되겠네, 집에. 보고 싶어서. 허락만 되면 좀 빨리 가서 애를 그렇죠. 좀 보고 싶죠. 예. 그러니. 들어가면 항상 자고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들께 그리고 또 지지자들께도 감사 인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쪽 카메라 보시고. 예, 박주민입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친 지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최고위원도 됐고 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네. 딸도 얻게 되고 그래서 예. 좀 기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그런 가운데 왜 고민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예. 한번 고민도 풀어보는 네. 정치 흥신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에서 여당 최고위원으로 거지갑이라는 별명의 박주민 의원의 요즘 고민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에서 초선 의원이 됐고 바로 당 최고위원이 된, 그래서 주목받는 차세대 정치 리더. 별명은 거지갑 박주민, 발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의원이다. 그래서 바리바리, 박주바리, 박주민 이렇게도 불리고, 별명도 풍년이고 후원금도 풍년인 건 맞나요? 이따 확인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그랬고요. 작년까지? 올해는 올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경실련 선정 우수 국회의원이 됐고 각종 의정평가의 상위권에 랭크되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누구보다 발로 뛰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바리 이런 별명도 있으신데 문재인 정부가 요즘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 평화를 진전시키고 예. 또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주창해서 경제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뉴스와이드 패널들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김영주 전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지금 당에서 현대화 추진위원장 이렇게 맞습니다. 맡고 예,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현대화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지난 대선을 넘어오면서 당내에서의 당원들 간에 말하자면 오픈 게시판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논쟁이 굉장히 건설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소모적 논쟁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당내에서 효율적인 어떤 의사결정 체계 그런 것부터 좀 현대화라는 차원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자유한국당조차도 블록체인 기반의 정당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여당이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논의에서 오히려 뒤처지지 않는가 그런 우려까지도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 현대화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데 대한 보관이라든지 앞으로 위원회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답을 드리면, 현대화 추진위원회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데요. 교육, 소통,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온오프 네트워크에 관련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과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당원 관련된 DB 구축 과정이 좀 새롭게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게시판 같은 것들 생각했을 때요. 그 과정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이 새로운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습니다. 다른 당에 비해서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나 이게 좀 시작이 늦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강화해서 당원 교육이라든지 당원 소통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오픈식을 가졌거든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그런데 빠른 속도로 지금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처음에 좀 낯설었어요. 기업인 줄 알았어요. 현대화 그런 게 있어요? 현대화위원회? 예, 사실은 이제 당에? 그 네. 당에 정당에? 예, 이번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이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내건 공약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의 여러 가지 분야를 현대화시키겠다고 네, 그런 네. 역할을 맡는 위원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욱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라고 하는 단어로 네. 기억이 되는 분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사당 밖에서 농성하시던 부모님들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뭐 뒤늦었지만 하여튼 1위로 당선된 걸 축하를 드리는데 네. 뭐 그 당시는 즐거웠지 모르겠지만 1위라는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자리여서 예. 조금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40% 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하지만 저성장 경제 구조로 진입하고 있고 고용은 장기 침체로 들어갈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실물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당의 현대화가 미국이나 영국의 제3의 길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대라고 얘기하는 건 변화된 국민들의 심성이나 계층 구조들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정치의 침노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적어도 당이 이런 상황에서 비전과 대안들을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청와대라도 견인하는 자세로 좀 민생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당의 지도부를 만드는데 초선의 개혁적인 성향인 이 최고위원께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좀 각오들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뭐 저도 이제 최고위원 유세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당의 현대화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요. 당원을 비롯한 국민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 또 그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당과 당원이 나서서 적극 설득하는 작업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체계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평소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평소에 잘 돌아갈 수 의견이 있도록 올라오게. 예, 예.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12월 3일 정도 예. 저희 이제 그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아마 청사진을 공개할 것이고요. 네, 네. 올 연말에 있는 전국 지역위원장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 예. 대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을 좀 공개하고 네. 또 논의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소통이 늘 이루어지는. 네, 원래 당의 그런- 역할을 잘하자 그런 이런 내용. 네.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덕 부장 질문은요? 예, 예. 그 박치고 의원께서는 최근에 사법행정권 이런 남용 관련해 가지고 네. 특별재판부 구성 관련한 법을 발의한 거로 이제 요즘에 이름이 높으신데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면 거기에 보면 내도 이제 그 법을 읽어봤는데요. 그 대한변협 등 시민단체에게도 재판부 추천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개인이나 법인도 그 추천위원장한테 재판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좀 일부에서는 또 위헌 소지가 있다. 이제 헌법 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이러한 거에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네.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 바라고 네.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되셨으니까 큰 정치를 하셔야 되니까 부가로 하나만 살짝 질문 더 할게요. 예. 왜냐하면 서둘러 마무리. 그 최근에 그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파락군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 밝혀졌고 예. 그다음에 위장 다운 계약서가 나왔고 그다음 불법 증여 의혹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인사검증 기준에도 좀 부적합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임명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예. 아주 지금 젊은 정치인이고 바른 정치인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련돼서 뭐 대법원도 그렇고 또 보수 언론도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 헌법 101조의 조항, 즉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발의한 법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일반인들 법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법관들로 하여금 재판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재판부는
법원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조항이 위배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 의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헌 시비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인사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당이나 또는 정부나 청와대는 최선의 인물을 그리고 정말 흥겨롭고 도덕적으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장관으로 앉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앞으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인사 기준이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어떤 자질들을 고려했을 때 아프면서도 임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 자리를 좀 빌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앞으로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혜진 변호사로 갑니다. 예, 내일이 수능인 거는 혹시 아실지 네, 알고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애하고 또 몇 분이 시험을 봐가지고 아, 그렇군요. 여기는 아직 돌도 안 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박 의원이 이제 100일 지났다는 네, 얘기가. 근데 이제 수능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숙명여고 사태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많은 충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앵커께서 의원님 이렇게 소개를 하셨지만 예. 사실은 의원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또 제일 좋은 학교도 나오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또 등료도 하셨잖아요. 이제 네. 애를 막 키우셔야 될 텐데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나친 입시 경쟁 그리고 그 입시 경쟁조차도 단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학생들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산업 경쟁력이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당장 어떻게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구조의 불균형을 좀 푼다든지 맞아요. 하는 부분도 예, 같이 예.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이나 정부도 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본인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또 뭘 할 때 즐거운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이 되도록 만들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네. 서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교육 문제는 지금. 그리고 홍은희 변호사는 어떤 질문이세요? 네. 저기 아시다시피 그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있어서 네. 그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민심이 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그 민심 그대로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된 이 현재 시점에서도 네. 박주민 의원님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조금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당리당략의 관점을 벗어던지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이번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채택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한번 네, 듣고 그 싶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못 거리낄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님도 연거푸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당부를 하셨고 예. 뭐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모두 다 그리고 저희 당 모두 다 연동형 비례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가 좀 돌아가려면 국회의원 정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부정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남아있는 저희 당이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뭐든지 핑계가 돼버리니까 네. 처음에 초지일관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좀
이런 얘기들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이제 벌써 시간이 6시 25분 차명진 전 의원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시간. 네. 그림 한번 봐주세요. 내가 아무나 안 그려지는데. 진짜. 와, 이건 근사한 제가 그림.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근사한 예. 그림. 예. 제가 그 대신에 나중에 돈을 드려야 돼요. 모르겠네. 제가 했던 야, 앵커님 오늘 아니 진짜 잘 그리셨네요. 출연료는 했죠. 대단하세요 우리 차 의원님. 참 제가 하나만 대단하셔요.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네. 박주민 의원 딱 보면은 생각나는 게 저 사람은 약자 편이다. 이게 아마 국민들도 박주민 의원이 무슨 뭐 민주당이냐 아니면 뭐 맞아요. 그런 머리가 훌루덩 까진 사람이냐 뭐 이런 사람 이런 이미지보다는 네네. 약자편. 네? 약자편 이게 아마 국민의 큰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잘 그리시는데 네. 말씀도 좀 잘 골라하세요. 좀. 이제 좋게 이제 띄워주라고 아이, 그런 거죠. 저분은 그런데 악자편이야, 악자편. 그게 이제 이런 실제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그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본인의 어떤 의정 활동에서 시간, 에너지 문제. 지금도 이제 왼쪽 가슴에 이 약자들과 관련된 다 배지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금배지 외에 달고 계신 게 세월호 희생자 추모 노란 나비 불었지. 네. 요 맞습니다. 배지. 제주 그다음 함께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제주 4.3 항쟁 희생자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그게 동백꽃. 그리고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네. 맨 또 하나 마지막은 또 있네. 맨 마지막은 약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내년에 광주에서 국제 수영대회가 있는데요. 큰 대회죠. 네, 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큰 대회. 달고 다녀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달고 다녀. 네. 하여튼 뭐 제가 볼 때인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 약자들을 모두 쫓아다니다 보면 본인의 어떤 의정 활동에서 시간 문제, 그 다음에 지역구 어떤 살피는 주민들의 어떤 어떤 민원이나 이런 네. 것들을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 그죠? 예산을 뜯어내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 어떻게 해결하실 뭐 건지.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또 챙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뭐 오히려 좀 부끄럽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약자의 편이었나,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잘 옆에 서 있었었나라는 부분이 네, 부끄럽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더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챙기는 거나 기본적인 의정 활동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하나 제가 권고를 하고 싶으면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공격을 안 해요, 평소에. 제가요? 예. 공격할 때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저는 이게 제가 나이도 한 바퀴 이상으로 많은데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박 들어요. 의원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좀 배워야 되겠다. 이미 그러니까 늦었어요. 근데 두 사람 그때가 빠른 거니까 그나마. 근데 차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는 좋은 질문만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 두 분이 뭐 들어오기 전에 뭐 서로 뭐 무슨 뭐 좀 대화를 주고 받았나요? 뭘 또 취재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그럴 아니, 분들은 저는 아니고. 뭐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네. 특별히 뭐 제가 어떤 누구 편에 서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참 따뜻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 선배로서 감사합니다. 네. 박 의원님 재선 3선 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같고 사실은 지금 양복 왼쪽 기세에 달고 있는 것 그리고 오른쪽 팔목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든 058지 지금 오른쪽에 있고 계시네요. 세월호나 세월호. 그다음에 스텔라 데이지오. 스텔라 데이지오도 네. 희생자 추모하는. 네. 그거 잠깐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스텔라 데이지오가 안 빼셔도 주황색이고요. 돼요, 그냥 네. 처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안에 또 파랑 네. 요 색깔 녹색도 있고. 녹색 네. 요 색깔도 있고 이렇게 달고 계시고 아마 이게 이제 주렁주렁 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그런 무게감을 늘 가지고 경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의원하고 이러면 이제 붕 뜨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그리고 또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쪽 카메라. 오늘 네. 주셨던 말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지와 성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니,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등려 네. 따님 얻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